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의 첫 번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정말 지어낸 이야기보다 더 지어낸 이야기 같은 뉴스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충전 시간을 길게 갖고 열흘을 쉬고서 돌아왔습니다. 모두들 무탈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은 올해 첫 번째 영상이기도 하고 제가 분갈이 하는 모습 오랫동안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첫 번째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분갈이 영상으로 문을 열려고 합니다. 그렇게 특별할 건 없고요. 특별한 재료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죽은 식물들의 흙을 재활용하거나 또 만들어둔 퇴비를 조금 섞어서 한 10% 20% 정도 섞어서 분갈이 흙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은 사실 퇴비는 거의 안 들어가 있는 재활용한 흙들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활용한 흙 그대로 사용해 줄 거고요. 일단은 화분을 먼저 비워주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거는 셀라기넬라 왓소니아나 라는 산호초를 닮은 식물인데 제가 만들어둔 온실에서 잘 자라고 있어서 화분은 정리를 하고요. 뒤집고 깔망 그대로 있죠. 이것은 스위트피가 자랐던 화분이어서 이 콩과 식물들은 흙을 굉장히 비옥하게 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화분 흙이고요. 여기 깔망을 이렇게 깔아주고요. 오늘 분갈이 할 식물은 천냥금과 개화 기간이 긴 다육성 식물인 카랑코에입니다. 이 녀석은 잎 두께가 한눈에 두꺼워 보이는 만큼 물을 보관하고 있는 능력이 커서 물주기를 자주 못하는 환경에서 키우기 좋은 식물이에요. 지금 이 천냥금을 먼저 화분에서 빼서 뿌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주물주물해서 여러분은 장갑이 있으시면 장갑을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제법 이렇게 뿌리가 붉은 우동 같은 이런 생김새네요. 이렇게 꺼내시면 뿌리 끝을 조금 풀어주시면 달라진 환경에서 뿌리를 좀 잘 펼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엉겨있는 돌돌 감겨있는 뿌리들 조금 풀어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여름철에는 이 겉흙에 먼지나 병충해 같은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물론 저는 흙을 재활용하긴 하지만 병충해 가능성을 좀 줄이고 싶다 하시면 이거를 따로 덜어내서 버리셔도 돼요. 근데 저는 뭐 이 흙으로 퇴비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보시면 여기 배수성 재료로 펄라이트를 많이 섞으셨네요. 펄라이트도 되게 좋은 배수성 재료입니다. 마사토랑 녹소토랑 동생사 그런 것들이랑 마찬가지로
배수성 재료이고요.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지금은 아주 조금만 모여있는데 마찬가지로 배수성 재료인데요. 중립 정도의 난석을 가장 아래 깔고요. 더 세세하게 하고 싶으시면 그 위에 한층 소립 난석을 난석 소립을 한층 더 까셔도 됩니다. 아이고 됐어요. 그리고서 흙을 한 겹 깔고요. 모종을 넣어줘요. 이 흙에 이런 코코피트나 상토 같은 이런 보수성, 물을 지니고 있는 재료랑 물을 흘려보내는 배수성 재료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갈 같은 재료랑 흙 같은 재료가 같이 섞여 있는데 이런 자갈 같은 재료를 많이 넣으면 흙이 조금 빨리 마르고 반대로 이렇게 진한 가루 같은 재료를 많이 넣으면 흙이 천천히 말라서 이렇게 잎의 얇은 물 진입이 조금 적은 식물들의 경우에는 마사토나 펄라이트나 이런 재료들을 70대 30 정도로 섞으셔도 괜찮고요. 이렇게 잎이 좀 두껍고 물 진입을 오래 하는 이런 식물들의 경우에는 비율을 1대1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잎의 두께나 아니면 식물의 원래 살았던 지역이 열대다 이러면은 걔네들은 물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흙의 재료를 더 많이 늘려서 흙을 더 늘려주시고, 아니면 선인장같이 사막에서도 자라는 식물이다 하면은 아예 100% 배수성 재료로만 섞으셔도 됩니다. 또 키우시는 환경이 바람이 많이 불어서 흙이 금방 마른다 하면은 조금 더 흙 같은 재료를 많이 넣어주시고, 아니다 인적이 좀 적고 해나 바람도 적다 하면은 해가 적으면 또 물이 잘 안 마르거든요. 그래서 배수성 재료, 자갈 같은 재료들을 더 늘려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가늠을 해서 조합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조금 더 기준을 두고 배합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거에 상관없이 수경으로도 잘 자라는 그런 식물들도 있어요. 아이비나 파피루스 이런 식물들도 있는데 이렇게 흙에서 주로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식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흙을 배합해 주시면 약간 가늠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식물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흙 위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맨 위에서 한 1cm 정도 여유를 두고 두는 높이 아래에 뿌리가 있을 정도로 모종을 고정을 해두고 흙을 채워주면 됩니다. 너무 예쁘네요. 천냥금입니다. 그리고 카랑코에입니다. 카랑코에는 지금 난석이 막 충분하지 않아서 대략 해줘야겠네요. 흙을 한층 깔았고요. 이 녀석은 의외로 이렇게 흙 같은 재료가 훨씬 많이, 아까 천냥금이랑 또 다르죠? 훨씬 많은 비율로 심겨져 있네요. 근데 이게 이렇게
비닐하우스나 화원에 있을 때는 거기는 환기도 환풍기로 이렇게 해주시고 하셔서 괜찮은데, 이제 실내에서 다 각자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배수성 재료를, 자갈 같은 재료를 높여서 조합을 해서 주시면 물 관리가 오히려 저는 쉽더라고요. 물을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저는 적당히 이렇게 배수성 재료들을 섞어도 베란다에서는 물이 그렇게 빨리 마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배수성 재료를 더 추가한 흙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여기 좀 져가는 잎들 정리를 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높이를 맞추면 그 사이 공간에 흙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삽이랑 이 삽 대용으로 쓰기 편한 계량컵까지 가져왔는데 하다 보니 손으로 다 했네요. 이렇게 흙을 퍼다가 화분에 이렇게 넣으면 돼서 계량컵도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렇게 분갈이 하시고 나서는 물주기를 한번 하면서 흙에 뿌리가 잘 안착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물을 줘볼게요. 오늘은 물주기 하고 나서 베란다 온도가 지금 저렇게 0.2도에 이르러서 오늘 한 추운 며칠 동안은 실내에 작은 온실에 땅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두고 그 다음에 베란다로 옮겨주겠습니다. 처음에는 흙이 물을 잘 흡수를 안 하고 튕겨내는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제 한 번만 물주기를 하시면 이렇게 밝은 갈색으로 떠다니는 흙들 보이시죠? 저렇게 물을 약간 뱉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한 3번 정도 천천히 물을 흡수시키면 흙 전체에 물이 흡수돼서 더 뿌리가 펼쳐나갈 공간이 많아집니다. 지금은 그래서 조금 흡수를 했네요. 생각보다 한두 번에 물을 제대로 흡수를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러면은 그 부분으로는 뿌리를 못 내리는 상황이 되어서 뿌리가 흙을 아주 조금만 이용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흡수시키고서 이렇게 물주기를 했고요. 개화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천냥금과 카랑코의 분갈이와 물주기까지 함께한 1월 10일이었습니다. 치카코리님이 오셨네요. 버드케이크를 만들지 못해서 어제 땅이보리 털이랑 미니 약과를 잘라다가 놨는데 역시 치카코리는 귤을 좋아하네요. 땅이 짹짹이 왔는데? 짹짹이 봤어? 짹짹이 왔는데? 새 아니에요? 땅이
서석한데 어제 밤에 한파가 시작이 돼서 베란다 온도는 0.2도입니다. 베란다 온도가 0.2도가 되면서 지금 저기 반짝이는 이 녀석들이 얼음 결정들입니다. 화분 흙들이 얼고 있어서 어제만 해도 이렇게 살짝 흙 아래를 걷어냈을 때 튤립 촉을 발견하기도 했는데 오늘은 얼어서 촉이 발견이 안 되더라고요. 조만간 흙이 녹으면은 다시 자랑 드리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마 프테리스에서 나온 작은 뿌리를 심어둔 것 같은데 고사리도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물주기 기록한 식물들 중에서 같이 가까이서 보고 싶은 식물은 바로 이 털달개비인데요. 이 털달개비가 겨울이 되어서 부쩍 잎을 많이 낙엽이 지고 약해진 모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 끝에서 녹색 털옷을 잔뜩 입은 잎을 발견을 해서 반가워서 기록을 하고요. 이 녀석이 봄과 여름에 또 얼마나 멋있게 잎을 펼칠지 생장을 이어갈지 기대가 큽니다. 이렇게 천냥금과 카랑코의 분갈이하고 추위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털달개비까지 함께 본 1월 10일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이나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이틀이 지난 1월 12일 일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날씨가 엄청 춥더니 다행스럽게도 어제부터 조금씩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서 제 베란다 온도는 이렇게 또 해가 뜨고 창문을 열어놓은 지 시간이 조금 됐는데도 6.5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이랑 다르게 얼어있던 튤립 화분 흙이 풀어져 있어서 같이 세촉 올라온 움직임을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23년도에 식재를 했던 이 튤립 구근들 화분은 이제 손으로 흙을 펼쳐보지 않아도 기세가 가장 좋은 이 튤립을 시작으로 셋, 여기도 있네요. 4개까지. 여기도 하나 더 있네요. 1월 12일에는 5개를 발견을 한 것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3년도에 식재한 야생 튤립 홍키동크와 리틀뷰티 화분에서도 여기 보이세요? 짜란, 야생 튤립, 그러니까 원종 튤립은 가을에 구분을 계속 확인을 했을 때도 제가 여기 영상 걸어둘게요. 이렇게 구분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분할되거나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개화도 무척 기대가 되고요. 모여서 자란 3개의 촉을 발견을 했고요. 여기도 하나가 있고요. 아직 흙 위로는 올라오기 전이고 그 전에는 리틀뷰티가 먼저 움직였거든요. 리틀뷰티가 아닐까 추측을 해보면서 4개의 원종 튤립 촉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저와 함께하고 있는 22년 12월 9일에 식재를 한 이 튤립들 화분인데요. 여기는 제가 흙을 열어보지 않아도 보이는 이 촉 하나랑 흙 안에서 조금 더 힘있게 두텁게 자라고 있는 여기 촉 하나, 그렇게
이렇게 두 개를 발견을 했습니다. 여기는 유박 비료를 넣었고 이렇게 조금 진한 색의 흙의 화분은 퇴비를 넣은 건데요. 어떻게 움직임이 다를지도 비교해보는 시간이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경꽃튤립만 식재한 화분인데요. 얘는 조금 더 창가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흙이 조금 더 얼어 있습니다. 안에 한 겹 걷어냈을 때 안쪽 흙은 얼어 있네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새촉 하나 발견했고요. 제가 만든 퇴비에 식재한 구건들이 아무래도 유박비료보다는 조금 효력이 약할까 했는데 일단 초반부는 여기도 하나가 있네요. 초반의 움직임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둘이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기대가 더 커집니다. 다행입니다. 잎이 나고 개화하는 것까지 비교 기록을 계속해 볼게요. 이렇게 물주기를 마쳤고요. 오늘 물주기에는 베란다 거리대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이 모두 나왔는데요. 솔채부터 무늬 향플록스, 은수, 도라지, 일반 향플록스까지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자라던 식물들인데 얼핏 죽어있는 식물들에 왜 물을 주었나 하실 수 있는데 이 녀석들은 특히 밖에서 자라고 있어서 보시면 왜 밖에 식물들 겨울에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를 감추고 있는 이런 식물들과 비슷하게 뿌리는 살아있는 잠자고 있는 식물들이어서 뿌리가 마르지만 않도록 오랜만에 물주기를 했습니다. 제 이 식물들 가지고 안으로 식물들 기록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1월 12일에 물주기한 식물들이고요. 오랜만에 꽤나 풍성한 식물들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마도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5이 함께 와서 더해져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잠자고 있는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말고 다른 베란다 안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들도 함께 보고 싶은 움직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이 녀석 보이시나요? 베란다 거리대의 식물들 말고 또 다른 식물들 가까이서 볼까요? 베란다 거리대 식물들 빼고 나니까 다시 5식물이 남았네요. 이렇게 멋진 불꽃 같은 형태를 자랑하는 알로에 캐노파이어가 알토란 같은 꽃대를 통통하게 키우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전의 모습들도 날짜와 함께 여기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점점 꽃대들의 간격도 조금씩 넓어지고 꽃망울 자체도 통통해지면서 꽃을 키우고 있는 알로에 캐노파이어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부쩍 잎에 다시 은빛이 감돌고 에너지를 회복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홍 리스본이 여기 있습니다. 분홍색 작은 불꽃놀이를 하는 것 같은 꽃이 특징인데 겨울의 0도 가까이 떨어지는 온도의 추운 베란다에서도 이 정도로 자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까이서 보면 제법 분재 같은 느낌이 나기도 하는 분홍 리스본이고요. 그리고 원래 큰 줄기 2개를 크게 자르는 가지치기를 한 이후에도 다시 중심을 잡고 생장을 이어가고 있는 로즈마리입니다. 이렇게 상쾌하고 향긋한 향기를 맡으면서 물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땅이가 매번 이 잎을 뜯어먹으려고 노리는 드라세나 마지나타인데요. 이 녀석도 키가 많이 컸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만 해도 한 이 정도에서 잎이 이렇게 있는 그런 형태였는데 그것에 한 2.5배 정도 더 길게 자라는 모습이고요. 사실 겨울에는 추위에 잎을 많이 얼면서 떨궈서 오늘도 몇 개 층의 잎을 잘라줘서 약간 대파 하얀 부분 같은 줄기가 드러나 있고요. 핑크색 테두리 선이 아름다운 드라세나 또 물주기를 했고요. 그리고 베란다에 든든한 나무 고사리인 실버레이디 고사리입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잎이 마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요. 그와 동시에 제법 야생의 기운이 뿜뿜하는 야자나무 같은 이런 나무 줄기도 제 검지 손가락을 조금 넘어서는 높이까지 자랐고요. 며칠 사이에 조금 더 키가 자랐네요. 아니야. 드라세나 잎이 점점 높은 데서 자라고 있어서 땅이가 원래 더 쉽게 뜯어 먹었는데 점점 땅이를 피해서 키가 크고 있어요. 아니야. 이 드라세나는 원래 자리로 갖다 놓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보고 싶은 오늘 물주기한 식물은 무늬꽃땡강나무인데요. 무늬꽃땡강나무가 무성했던 안쪽 잎들, 그러니까 바람과 해가 조금 덜 드는 곳의 잎들을 정리하는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잎을 떨구는데 한창인 모습이고요. 움직임이 멈춰있는 듯 보이는 이런 시간임에도 뭔가 더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빼는 움직임으로 다음 시간을 준비하는 식물들을 보면서 저도 오늘은 무언가 조금 덜 하는 시간을 덜어내는 시간으로 주말을 마무리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독감도 유행이고 시국도 쉽사리 안정되고 있지 않지만 덜어내는 움직임이든 쌓아가는 움직임이든 뚜렷하게 돋보이는 움직임이 아니더라도 계속 하는 것이라면 그게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쌓아가는 움직임이든 덜어내는 움직임이든 지속하실 수 있는 그런 주말을 보내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내일 퇴비를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퇴비 만드는 장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봬요. 여러분, 바로 다음 날이고요. 정말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퇴비를 함께 만들어 봅니다. 봄과 가을에도 틈틈이 떨어진 잎들 한 상자 모이면 이렇게 퇴비함에 넣어서 섞어서
묻어서 퇴비 만들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겨울에는 유독 잎이 떨어지는 식물들도 많고 해서 다른 계절보다 떨어진 잎들이 많이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번에는 퇴비에 주로 들어가는 질소와 인산과 칼륨을 조금 더 챙겨보고 싶어서 찾아봤거든요. 어젯밤에 찾아봤는데 바나나에 칼륨이 많다고 하고 그리고 곡물에 인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최근에 볶아 먹은 땅콩이랑 땅콩 껍데기도 작은 봉지 하나랑 원래처럼 모아뒀던 마른 잎이랑 귤 껍데기 또 너무 작아서 미처 다 주기 전에 조금 딱딱하게 굳은 이 유주나무 열매까지 함께 섞어서 주려고 합니다. 칼륨을 맞는 바나나가 지금 양이 조금 적은데 틈틈이 한 지금 5송이 남아있거든요. 하나씩 까먹으면서 보충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칼륨과 인까지 조금 챙겨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지난번 퇴비 만들기 할 때 커피 원두 가루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도 잘 만들어지긴 했습니다만 너무 이 콩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흰색 곰팡이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글도 보고 그래서 섞는 양도 좀 줄이고 또 불에 한번 습기를 날려보내서 가져왔어요. 깻목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편한 방법인데 깻목을 편하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대신에 가져왔어요. 칼륨과 인과 또 그 전에 만들었던 퇴비가 또 있어서 이것들을 층층이 쌓아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1리터짜리 계량컵인데 물도 한 2리터 넣어줄 겁니다. 축축한 재료와 이렇게 건조한 재료가 1대1 정도의 비율일 때 탄소와 질소의 비율이 잘 맞는다고 재미삼아 덮밥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물까지 추가해서 만드는 과정 함께 보시죠. 일단 가장 아래에는 퇴비가 한 겹 깔려 있고요. 재미삼아 덮밥님이 가장 아래에 성기고 크고 거친 재료를 넣어도 습기가 아래로 모이기 때문에 좀 단단하고 공기가 잘 통하는 환경의 재료들을 아래 깔라고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이 땅콩 껍데기랑 조금 두꺼운 줄기들을 아래에 깔겠습니다. 그리고 노란 잎이랑 녹색 잎도 같이 넣어줄게요. 줄기는 조금 잘라서 넣어주면 나중에 더 편합니다. 좋아요. 네, 같은 말로 하면 너무 잘게 자르지 않아도 다음에 뒤집으면서 또 보이면 그때 잘라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하셔도 됩니다. 간혹가다 너무 생명력이 강한 녀석들은 여기서 또 싹을 내고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잘라주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또 건조한 재료가 쌓였으면 또 흙이나 퇴비를 넣기도 하고 저는 또 여기 커피 넣어볼게요. 커피 따뜻해요. 그리고 이게 커피 기름이 남아있어서 비옥해질 것 같더라고요. 커피 안 써야지 했는데
접근성이 높은 재료여서 쓰게 되네요. 대비를 지금 제가 퍼나르고 있는 이 데비암도 여름에 가을에 이렇게 똑같은 잎들을 넣어둔 건데 지금 다 검은 흙이 되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퇴비를 섞으시면 과정이 훨씬, 그래서 저도 처음에 퇴비를 만들려고 하는데 퇴비를 어떻게 넣어야 하지 이랬는데 퇴비를 섞지 않아도 시간만 들이면 퇴비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예전에 프로게님이 샤인머스켓 키우기 퀘스트 하실 때 만들었던 이런 구멍들은 요 아래도 뚫어놨거든요. 페트병에다가 그냥 똑같이 지금 이렇게 쌓듯이 나뭇잎이랑 뭐 흙이랑 그때는 깻목도 썼던 것 같아요. 이렇게 쌓아서 놨는데 이게 투명해서 그런지 실시간으로 흙으로 분해되는 걸 볼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이 가장 편했었어요. 왜냐면 물을 줘도 적당량 빠져나가고 이래서. 그래서 처음에 만드시는 분이라면 이런 이렇게 작은 양으로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합니다. 제가 그때 만들었던 거는 여기 영상 올려둘게요. 이게 퇴비가 지금 물기가 가득한 흙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재료와 습한 재료 분자해서 두고요. 다시 바나나, 아이고 여기서 유주 싹이 날 것 같기도 한데요. 여기 씨앗도 있거든요.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잘라서 넣어야 하나? 이렇게 보이세요? 이 씨앗들? 씨앗은 좀 빼주는 게 좋은데 다 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 안에 그래도 껍질은 아주 딱딱하게 말랐어도 안에는 물기가 가득하네요. 유주나무가 함께는 자라도 되는데 그래도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넣고 또 땅콩 껍질, 금세 가득 차죠.
마지막 커피 남은 거. 자, 베이비를 덮어주겠습니다. 밖으로 옮겨서 물을 한번 부어주고 마무리할게요. 베란다로 옮겨왔고요. 물은 1리터만 넣어주려고요. 데비는 물이 잘 안 내려갈 정도로 많이 질죠. 이렇게 온도계 고정해 두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해가 조금 비오는 날인데도 데비 만들기까지 마무리를 했네요. 그 사이에 장미는 극적으로 색을 변화시키면서 하엽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놀라운 것은 하엽 중간에도 조만간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꽃 피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겠어요. 땅이 짹짹이 날 보내려고 하면서 장미 뜯어먹으면 어떡해. 오늘 물주기 하려고 지난번에 잘라준 로즈잎 열매 마디 바로 뒤에서는 이렇게 통통한 잎눈을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잎눈까지 자랑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눈이 내리는 걸로 시작을 하다가 온도가 따뜻해서인지 비로 변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덕분에 풍성한 내용들로 25년도 첫 번째 영상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은 어떤 게 될까? 식물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까 기대가 되는데요. LA에도 엄청난 산불이 지금 6일째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동경하면서 구독하고 있는 벤지의 정원과 집도 모두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않았는데요. 너무 황망한 게 그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루빨리 산불도 잠잠해지고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데요. 기적을 바라는 것 같지만 하루빨리 비가 내려서 화재 진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LA 화재로 고통 속에 있으신 모든 분들 더 견고한 일상을 위해 이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를 빕니다. 이제 아주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점점 온도가 높아질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모두 편안한 일상 채워가시면서 지내시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이번 가벼운 정원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봬요.